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학마실은 소나기 마을 행사와 그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2021년 탄생 100주년에 이른 문인들을 시리즈 형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이면 1921년생입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감성시인 조병화, 역사와 신화의 소설가 이병주, 비판적 지성의 시인 김수영, 본격 역사소설의 서막을 알린 소설가 유주현, 그 외에도 시인 김종삼, 소설가 장용학 등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맨 먼저 저의 서성이기도 한 편운 조병화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교과서에 실렸던 이 시를 기억하시나요? 의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느 때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조병화 선생의 제13시집 시간의 숙소를 더듬어서에 실려있고 의자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연작 10편 가운데 7번째 시입니다. 쉽고 반복적이지만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정성스럽고 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운 조병화 선생은 저의 서성입니다. 황순원 선생과 함께 20여 년을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서 시와 소설을 그리고 삶을 배웠습니다. 제가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 편운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제게는 너무도 가까운 서성인 셈이지요. 이분의 시는 시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시가 되는 항시성의 감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조병화 씨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천지간을 관통하는 감성의 섬광. 좀 강한 제목이긴 하지만 제 느낌에는 그랬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사, 현대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이 감성적 특성을 가진 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이분의 문학관, 조병화 문학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품이 가장 잘 정돈된 문학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전에 편운문학상을 제정을 하셨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마음으로 이 상을 제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상 평론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전 제가 중앙일보 한면 전면에 문학관 탐방 기사를 쓸 때였습니다. 조병화 문학관을 찾아갔었고 그리고 글의 제목을 편운제의 조각구름에서 시와 삶을 배우다 이렇게 붙여서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신문사 편집부에서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학창시절 럭비 선수로도 뛰었던 물리화학도 조병화. 역시 감각이 다르죠. 신문사에서 붙인 제목이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 봄날에 문학관을 찾아가는 길은 바야흐로 온 산하가 봄빛에 잠겨서 연초록 우물 돋우고 바람에 한들거리는 가지마다 새 생명의 약동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산 인터체인지에서 나가면 그 길이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자리한 조병화 문학관으로 이릅니다. 생전의 시인 또한 이곳을 지나다녔고 그 나들목의 감상을 시로 남겼습니다. 오산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럼 하는 손을 짙은 안개가 잡는다.
넌 나무로 천리, 난 동으로 사십리. 산을 넘는 저수지 마을. 식지 않는 시간, 삭은 산천을 돈다. 식지 않는 시간, 삭은 산천이 뭘 말할까?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평이한 일상 속에 담긴 인생의 여러 감정, 사소한 언어들 가운데서 세상살이의 맥락과 이치를 발굴한 시인이 편은 조병화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은 1949년에 제1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을 출간한 이래 2003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53권의 창작 시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8권의 시선집이 있고 5권의 실론집, 37권의 수필집, 2권의 번역서, 또 5권의 화집,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있어 범인이 흉내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교육자로서는 경희대와 인하대에서 오래 교편을 잡았습니다. 시인이 일생을 두고 하나의 종교처럼 받들었던 분이 어머니 진종 여사였습니다. 그의 시세계에는 기독교, 불교와 유학의 세계관이 두루 스며 있지만 이 모두는 어머니에 대한 진충 간력을 따르지 못합니다.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가 그의 장편소설 지성과 사랑 말미에 어머니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죽을 수 있다고 쓴 그 어머니 제일주의가 이 시인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문학관 덜머리에 화강암 비석의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꿈의 귀향이라고 하는 시고 부제는 묘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시인은 이 비석을 당신이 타계하기 5년 전, 그러니까 1998년에 세우고 사후에 제막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비석은 그의 유언에 따라 5년 후 2003년 4월 시인의 49세 때에 제막이 되었습니다. 선생은 늘 시는 영혼의 화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혼의 화석은 화려하지도 난해하지도 않고 세상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않습니다. 시는 쉽고 평이한 어조로 때때로는 너무 빈발해 보이기도 하는 반복적 표현을 통하여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그리고 허무, 고독, 여행, 귀한 이런 감정들을 노래했습니다.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와 만나도 친숙하게 악수할 수 있는 시의 형렬이 그의 삶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필자는 그의 시를 두고 생활문학의 개가, 개가는 개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생활문학의 개가라고 부릅니다. 시가 삶의 힘이 되고 삶이 시를 통해 풍성해지는 오묘한 언어의 비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문호 괴테는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사람에겐 사랑을 말했는데 우리의 편은 조병화 시인은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은 그대로 하고 사람에겐 시라고 적었습니다. 그에게는 시가 사랑을 포괄할 수 있는 절대 명제였죠. 여러분,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기 많아야 그 중에 학이 있다는 뜻이죠. 무려 50여 권의 창작 시집을 가진 이 시인의 시세계에 어찌 수발한 시편들이 절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동안 가장 깊이 저의 가슴에 와닿은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인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이때 하나는 같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시가 대가일성, 대가가 자기 분야에 큰 집을 지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이런 뜻입니다. 대가일성의 면모가 선명한 시라고 봅니다. 해인사 여행 중에 얻은 절창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그의 시는 곳곳에 삶의 흔적을 새겨두고 그의 삶은 여러 형용으로 시를 잉태했습니다. 시인은 천적이란 더 짧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한 줄로 된 시죠.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그렇게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한 생애를 되돌아보니 결국 그의 시와 삶이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었던 셈이죠. 이런 독자들에게도 비길 데 없이 소중한 하나의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봄날의 안성 편운제 나들이길에서 저는 시인을 만나고 시심을 만나고 생활문학의 요체를 만났습니다. 그 보람으로 해마다 봄이 되면, 여러분, 해마다 봄이 되면은 편운 선생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안성 편운제와 편운 조병화 선생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헌연합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이 된 편운 조병화 선생의 시와 삶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몇 분을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날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날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